막연히 길게 느껴지고 혹시 예민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가 더 늦게 오거나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서연이 특성이 뭔가 이렇게 정리하기 좋아하고 내가 예측 가능할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어머님이 그래 빨리 올게라고 그냥 막연하게 대답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연이랑 대화를 하시는 거죠. 엄마는 지금 나가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오전에 회의가 하나 있고 다른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고 서연이가 낮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끝나면 돌아오게 될 것 같아. 그동안에 서연이는 아마 친구들이랑 노래를 배우고 낮잠을 자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놀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떨어져 있는 동안 둘이 각자 바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때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좋죠. 떨어져 있는 건 아무래도 고통스럽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뭘 하면 좋을까? 저녁을 뭘 같이 해 먹을까? 아니면 무슨 놀이를 할까? 오늘은 엄마랑 거품 목욕 놀이를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져 있는 시간에 포커스 두기보다는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즐거운 일을 할지 그런 계획을 하면 서연이 마음속에 이미 이제 거기 가 있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시간이.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렇게 유치원에서 힘든 일 생길 때 엄마 보고 싶고 서로 더라고요. 갈 때 뭐 울고 이러는 거야. 맞아요. 엄마한테 좀 이렇게 투정 부린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본인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떨어져 있는 동안은 진짜 어머님이 그거는 이제 다뤄주지 못하니까 그럴 때 혹시 서연이가 마음이 좀 강해지기 전까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엄마를 좀 대체해서 엄마를 생각해서 서연이의 힘이 돼줄 물건을 만드셔도 좋아요. 어떤 애들은 너무 집착하면 좋지 않지만 예를 들어 엄마 사진 있는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엄마랑 같이 화장품 바른 로션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든지 아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때 지금 엄마한테 내가 전화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무기력감은 대단하거든요.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도 엄마를 호출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감은 혼자 버려진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회상할 수 있는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조그만 물건 같은 거를 손으로 만지작거리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은 씨 같은 경우는 현서 떼어놓고 나오실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많이 나오세요? 저는 현서도 분리불안이 잠깐 심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석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엄마는 무슨 일이 있고 촬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서가 낮잠 자고 일어날 때쯤 올 거라든가 늦을 것 같으면 정말 늦는다. 늦어서 아빠가 데리러 올 거다. 그렇게 아예 정석으로 얘기를 해줬더니 저도 한참 걸리지만 이젠 이해를 하거든요. 언젠가부터는 시계에서 저 작은 바늘이 뭐 그렇죠. 8에 오면 엄마가 그때 올 거야.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자로 물론 이제 아주머니 문자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면 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끼를 하나 던져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편안해 하는데 선생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가르쳐 저도 주세요. 이제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랑 남편이랑 이제 준비를 해서 휙 나가버릴 때 아이가 엄청 울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떤 심정일지 좀 아니까 못 나가겠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아이가 예측 가능하게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나를 놔두고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휙 나가버리지 않게 아이와 같이 밖에까지 나가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배웅하는 식으로 손을 흔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엄마 아빠는 내가 보내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날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자갔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많이 설정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예를 들어 뭐 저희 아들은 아들이지만 제가 이제 엄마들은 준비를 하잖아요. 화장하고 이럴 때 너 저기 가 있어 이렇게 배제시키지 않고 꼭 옆에 와서 오잖아요. 예 맞아요. 그럴 때 이제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하나 쥐어줘서 놀게 한다든지 그 준비 과정에 좀 참여를 시켰어요. 그리고 좀 더 어렸을 때는 실은 말이 안 통할 때는 나가기 전에 항상 똑같은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안고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책을 읽고 나면 엄마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그냥 준비해서 확 나가는 그 중간 단계에 아이랑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를 끼워 넣었더니 하나의 의식이 아이가 필요한 거군요. 맞아요. 의식 같은 거예요. 아이가 좀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또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울보공주 서연이가 스마일 공주로 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뜻대로 안 되면 울어버리는 우리 서연이한테 과정 속의 행동 하나하나에 칭찬을 많이 해줘라. 그리고 하긴 어떤 아이들은요,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하거나 아니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때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 또 궁금한 게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울면서도 끝까지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아이. 그리고
울면서 그냥 안 되면 확 엎어버리는 아이. 아까 보니까 그렇죠. 곰돌이 맞추는 거 어려워하면서 네. 끝까지 안 하는 걸로 봐서는 후자인 네, 두 것 번째 같아요. 후자예요. 네, 주로 평소에는 어떤 모습을 좀 많이 보이나요? 평소에 이렇게 뭐, 칭찬을 많이 안 해주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잘하라고 아니면 빨리 하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데도 빨리 하고 싶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계속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망쳐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종이를 접다가 네. 구겨서 근데 던져버린다던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제 행동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다면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저나 남편이나 뭐 빨리 해라 아니면 잘해라 그런 식의 표현을 좀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건 정말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이런 서연이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은 참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유도를 해서 바르게 좀 이끌어줘야 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어떤 성격과 부모의 스타일의 실은 궁합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성취에 대해서 압력을 많이 주시진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서연이가 조금 묻어냈으면 그냥 잘 지낼 수도 있는데 서연이는 되게 예민하고 잘하고 싶고 네. 사랑받고 싶고 욕구가 되게 욕심이 많고